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뉴욕주 변호사이고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 변호사인 강두웅입니다. 코로나가 세상을 바꾸고 있죠. 제가 강의를 하면 뭐 수백 명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한 100명 이상은 들었는데 지금 저기 관계자 한두 분밖에 없어요. 좀 있으면 사이버 세상, 아바타 세상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실물이 더 좋은데 화면빨이 잘 안 받거든요. 그래서 좀 고민입니다. 아무튼 오늘 강의 언제나 그랬듯이 계약서의 작성 검토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요. 어떻게 하면 좋은 딜을 계약서를 잘 써서 따낼 수 있는가를 연구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해요. 계약서란 단어 자체가 좀 무미건조하죠. 이게 뭐 연애도 아니고 스포츠도 아니고 또 자극적인 법이 아니기 때문에 졸려요. 그래서 제가 되도록이면 쉬운 말로 점잖지 않은 말로 좀 설명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조금 이쁘게 봐주시고요. 저 변호사의 말투가 왜 이렇게 가벼워? 왜 이렇게 말투가 건방져? 이렇게 생각하시면 사실은 제 강의를 잘 들으신 거예요. 자, 첫째. 항상 첫째가 제일 중요하죠? 자, 내 머릿속에, 내 뇌에 반드시 새겨야 될 사항. 계약서는 정말로 무서운 것이다. 우리의 슈퍼스타, 우리가 좋아하는 박지성이죠. 얼굴이 좀 왠지 우울합니다. 양복 입고. 뭐 뒤에 술병도 있고 그러네요. 2008년 챔피언스 리그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모스크바에서 8강, 4강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데도 불구하고 결승에 나가지 못했어요. 저렇게 벤치에도 못 앉아있고 관중석에 양복 입고 앉아있었어요. 계약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로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그 결승 진출을 조건부로 계약했으면 어땠을까? 뭐 골 몇 개 넣고 어시스트 몇 개 이상 하고 혁혁한 공을 세우면 그러니까 결승에 나가는 걸로 퍼거슨 감독하고 아니면 가서 퍼거슨 감독한테 협박이라도 했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이런 말을 했더니 축구를 잘 아시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는 축구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 선수 출전은 고유한 감독의 권한이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는 계약을 너무나 모른다. 계약서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지 너는 모른다. 시민혁명, 전쟁하고 나서 다 계약으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고유 권한이라는 것은 10만이 가지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너무 착한 우리 박지성. 착한 사람이 원래 딜을 잘 못하죠. 날로 먹는 호날두, 얘는 어떤가요? 팬들이 잔뜩 기다리고 있는데 특히 어린애들이 얘 얼굴 한번 보려고 잔뜩 기다리고 있는데 나타나질 않아요. 뭐 계약 위반이냐 아니냐 막 말이 많았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엄청난 페널티를 물린다라고 했으면 호날두가 안 나왔을까요? 싸가지 없는 거랑 무식한 거랑은 전혀 다른 얘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주제는 이거예요. 글로벌 호구가 되지 말자. 김현정 씨 왜 FTA 하시고 또 미국하고 협상을 잘 하셔서 유명해지신 분,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정말 동감하는 말이에요. 제가 이제 여기 나올 화면에 만약에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내가 이런 생각 또는 이런 질문을 했다라고 하면 나는 정말로 죄송하지만 그분들은 상대방과의 협상에서 호구가 될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인간관계라고 믿었는데 그 20년 이상 미국의 제조사에 한국 클라이언트로 일하신 분이 있어요. 이제 20년 지났으니까 뭐 기반 다 닦은 거죠. 거래처하고 뭐 골프만 치고 밥만 먹어도 이제 딱딱 입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제조사에서 통지가 왔어요.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그런 게 어딨냐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게 어딨냐 그랬더니 거기서 하는 말이 이거예요. 계약서를 잘 봐 하고 계약서의 조항을 콕 찍어주면서 뭐라고 계약서에
딱 나왔으면요. 쌍방 모두 언제든지 90일 통지로 아무런 책임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 해지 사유가 90일 통지 말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야 오파상의 참맛을 좀 즐기고 있는데, 제가 담당했던 실제 사례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사례는 전부 다 제가 겪었던 사례예요. 제 클라이언트의 첫 번째 저한테 처음 하는 말이 이래요. 인간관계라고 믿었는데, 진짜 형제라고 믿었고 20년 동안 밥도 사주고 뭐 골프도 같이 치고 술도 마시고 그렇게 믿었는데, 나쁜 놈의 시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약서에 감정을 집어넣지 마세요. 계약서는 냉정한 겁니다. 우리가 소위 서양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서양 문화를 이해할 때 정말 중요한 컨셉이 하나 있어요. Calculative Rationality. 뭐예요? 계산적인 합리성. 너무 냉정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게 걔네들 유럽 사회를 발전시킨 근간 컨셉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그들이 지금 현재 국제 통상의 지배자가 되고 있어요. 자, 이런 질문은 어때요? 일반적으로 뭐라고 작성하나요? 많이 듣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정말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이런 말을 내가 질문했다거나, 뭐 계약서 쓸 때 많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계약서 일반적으로 뭐라고 쓴다. 뭐, 또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면, 이거는 정말 호구 잡힐 수 있는 넘버원 질문이에요. 네. 사실 이런 생각은 머릿속에서 잊어먹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문구라고 하면 나한테 불리한데도 그래 그게 일반적이야? 그럼 그렇게 써. 그렇게 하실 건가요? 자, 이건 어때요? 샘플 계약서 없어요? 정말 많이 오는 질문이에요. 저희 무역협회에도 그 영문 샘플 계약서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제가 정말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참고만 하시라는 거예요. 샘플 계약서, 예를 들어서 이런 분들이 있나요? 병원에 가. 그래서 의사 선생님, 제가 좀 수술 동영상하고 수술 자료가 좀 필요해요. 왜요? 그랬더니 제가 직접 수술하게요. 이런 분들 없으잖아요. 그런데 샘플 계약서를 보면 다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거를 좀 샘플 계약서를 보신 분들은 좀 어느 정도 수준이 있으신 분인데, 문제는 뭐냐면 샘플 계약서를 보고 나한테 맞는 계약서를 만들 수 있는 분이라면은 정말로 이 강의 안 들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이 정도 되시는 분은 상당히 수준 있는 계약 전문 변호사 수준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샘플 계약서를 딱 받아서 나한테 유리한 계약서가 아니라 나한테 불리한 계약서를 따올 수도 있고요. 그 샘플 계약서에 없는 그 내용을 놓침으로 해서 내 스스로가 불리한 계약서를 잘못된 계약서를 쓸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샘플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제조사 가장 좋은 방법은 나만의 표준 계약서를 미리 만드는 거예요. 남의 계약서를 베끼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나에게 유리한 계약서를 미리 만들고 모든 딜을 할 때마다 야, 이게 나의 조건이야. 이대로 해야만 나랑 딜을 할 수 있어라고 먼저 제시를 하면 상대방이 바꾸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상대방이 볼 때도 이 회사는 뭔가 준비가 된 회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계약서 작성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말입니다, 일단 한번 써보는 거예요. 나는 이런 조건을 할 수 있고, 뭐 이거는 너무 길고 이 조건은 어떨까, 하여튼 쭉 나열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해서 쭉 나열을 해. 그리고 나만의 스토리를 만든 다음에 계약 전문 변호사라든지 이런 데 가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을 하는데 법적인 문제점이 없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마치 의사한테 가서 내 병명이 이런 겁니다, 내가 이렇게 아프니까 하고 진단을 맡기는 거하고 똑같아요. 자, 계약서 작성 베스트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거 번역시켜. 제가 이따가 조항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지만, 번역하고
계약서를 검토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영역이에요. 이런 건 어때요? 저희 회사는 여력이 안 돼서 계약서 작성 검토할 비용이 없어요. 너무나 많이 듣는 말인데 제가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가난한 회사일수록 달러빚을 내서라도 계약서 작성 검토는 반드시 제대로 하셔야 된다. 왜냐하면요, 뭐 법원에서 분쟁이 일어나거나 또는 뭐 중재원에서 중재를 하는 경우에는 이것보다 10배, 20배 훨씬 더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소송을 당하면 피할 수가 없잖아요. 회사에 문을 닫을 게 아니라면. 그런데 계약서를 잘 쓰면 소송도 줄어들죠. 왜냐고요? 상대방이 시비를 걸려고 그래도 이렇게 하면 우리가 지겠는데 소송을 안 걸어와요. 정말로 그 뭐 중소기업이라고 하는 회사는요, 계약서 작성 검토가 정말로 내가 방어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예요.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을까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은 사기당하기 딱 좋은 분들이에요. 제가 정당한 요구, 정당한 질문을 했을 때 화를 내는 분들, 이런 상대방이 그렇다면요, 이거는요, 준비가 안 돼 있거나 사기꾼일 확률이 높아요. 너나 못 믿어? 이런 사람들은 정말 못 믿을 사람이에요. 어떻게 제가 잘 아냐고요? 제가 많이 당해봤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발 이런 거. 서비스는 공짜다. 계약서 작성 검토가 공짜다. 이런 생각 자체를 좀 버리셔야 돼요. 싼 게 비지떡이라는 그 속담이 정확하게 이 계약서 검토를 위한 말이에요. 이상하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아마 유일하게 공짜 반찬이 나와요. 그런데 계약서 검토 작성을 어떻게든지 좀 이렇게 무료로 어떻게 좀 해보려고 이렇게 하는 그 문화도 참 우리나라의 유일한 문화 중에 하나예요. 야매 수술이나 야매 계약서 작성 뭐가 틀려요? 결과적으로 나한테 큰 피해가 올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전화가 딱 와요. 그러면서 화를 내요. 계약서 작성 검토를 하는데 돈을 낸다고요? 정말 실제 사례로 전화기를 뚝 끊으시는 분도 있고요. 제가 저번에 강의할 때 멘트를 이런 내용을 했더니 그 서면 코멘트 제가 본 걸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결국은 변호사에게 돈 쓰고 계약서 맡기라는 얘기잖아요. 찝찝한 기분은 저만 들까요? 뭐 그분이 찝찝하시고 저도 좀 찝찝하지만 찝찝한 걸 떠나서 그분이 정확한 말씀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돈을 들여서 쓰지 않으면 정말 위험한 그 상황이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결국은 의사한테 돈 주고 수술 받으라는 거잖아요. 기분이 찝찝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오늘 주제가 계약서예요. 계약서. 컨트랙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어그리먼트라고도 해요. 어떤 사람은 뭐 어그리먼트는 뭐 약간 인포멀한 거고 뭐 컨트랙은 정식 더 포멀한 계약서다. 다 사실 이거 멍멍 소리예요. 똑같습니다. 어떤 차이도 없어요. 단어 차이 말고는. 참고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시는 게 MOU가 있어요. 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는 뭐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틀린 얘기예요. 제목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내용이 각 내용에서 각자 그 당사자가 법적으로 구속을 하려는 의지가 있다는 게 판단이 되면, 그런 의지가 있으면 내용에, 그러면 제목이 무엇이든 간에 구속력 있는 계약서가 됩니다.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계약서 무서운 서류예요. 정말로 중요한 서류죠. 잘 쓰면 나의 유일한 수호천사이고요, 못 쓰면 무시무시한 나이트메어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계약서는 그냥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공짜로 뭔가 이렇게 딸려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중요하다는 거 아는데 관념적으로만 중요해. 뭔가 실제 당하지 않으면 와닿질 않아. 그래서 제가 가끔 이런 예를 들어요. 자식을 너무 사랑하는 아버지의, 아버지도 자식 너무너무 사랑하잖아요. 막 눈에 넣어도 안 아프고 내 생명보다 소중해. 근데 토요일, 일요일 날 집에 와서 좀 쉬려고 이렇게 좀 술 한잔 먹고 집에 와서 이제 그 다음날 이렇게 쉬려고 하면
애들이 막 놀아달래. 이건 너무너무 짜증나. 이건 너무너무 피곤해. 어저께 우리 정원이가 아빠 어벤져스 놀이 하자는 거야. 아빠가 뚱뚱하니까. 그리고 뭐 타노스인가 걔도 뚱뚱하니까 아버지가 타노스하고 놀아달라는 거야. 너무 짜증나.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강의 준비를 하다가 이 말을 해야지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들의 이 자식 사랑이 관념적인 거예요. 엄마들이랑 그래서 틀린 거예요. 엄마들의 사랑은 직접적인 건데, 그리고 이 같이 놀아주는 이런 컨셉인데, 우리는 누군가를 그리워하지만 같이 놀아주지는 않아. 계약서를 관념적으로 중요하다고만 알고 있지, 이게 내 생활에서 정말로 필요하다. 같이 애들이랑 놀아주는, 같이 내 옆에 붙어 있는, 그러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계약서 왜 씁니까? 왜 중요해요? 왜냐하면 법적인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엄마한테 썼던, 와이프한테 썼던 반성문하고는 전혀 틀린 거예요. 이런 겁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반대급부, 책임을 져야 돼요. 책임도 뭘로 지냐면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돈으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자, 왜 작성해요? 아까 얘기했듯이 못 믿으니까 증거 자료로 딴 얘기 할까봐 증거 자료로 쓰려고 쓰는 거예요. 그리고 계약을 진행할 때 실행 매뉴얼로 쓰려고요. 자, 어느 날 바이어가 이메일이 왔어요. 일종의 클레임이에요. 일종의 클레임이 뭐라고 왔냐면 그 물건을 실은 물건, 니네들이 실은 물건 배로 가다가 물에 빠졌으니까 물어내. 이렇게 이메일이 왔어요. 클레임이 왔어요. 그럼 내가 잘못했네. 물어줘야지.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아니죠. 바로 계약서를 검토해야죠. 예를 들면 이렇게 검토하는 겁니다. 내가 봤는데 계약서를 보니까 딜리버리 컨디션이 인코텀즈의 FOB, 즉 free on board야.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배에 실으면 수출자의 책임은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책임 없어. 네가 알아서 해. 거기서 끝. 거기까지. 뭐 거기다가 시시콜콜 너는 친절하게 말해요. 너는 캐리어를 상대로 선사를 상대로 소송해야 돼. 이 바보야. 라고 친절하게 가르쳐 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바이어가 몰라서 물어봤을까요? 아니에요. 캐리어한테 청구를 하면 그 관련 법률상 손해배상금이 대부분 줄어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찔러본 거예요. 저는 그거 100%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이거 분쟁 해결의 가이드라인 잘 안 보이나요? 사실 제 강의는 글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 말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말을 잘 들으시면 돼요. 분쟁 해결의 가이드라인. 무슨 얘기냐면 분쟁이 생겼어. 그럼 관계자가 있잖아요. 관계자는 누구예요? 우리 쪽 변호사, 상대방 변호사, 그리고 재판을 하면 재판장, 판사죠. 아니면 중재를 한다고 그러면 중재인, 아비트레이터라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이 분쟁 해결의 가이드라인으로 제일 먼저 쓰는 게 뭐냐면 계약서예요. 계약서에 뭐라고 써 있나? 그거를 제일 먼저 봐요. 저한테 전화하시기 전에 계약서 검토를 하면 계약서 내용부터 파악을 하셔야 돼요. 이 강의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저한테 상담 받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럼 제가 뭐라고 그래요? 한참 얘기 듣고 있다가 첫 번째 반문이 계약서에 뭐라고 쓰셨어요? 라고 반문해요. 만약에 계약서에 그 해당 내용이 없으면 그때부터 머릿속에 지진 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소송을 어디에 해야 될지 관할지 찾아야죠. 그 다음에 그 관할지 찾으면 그 나라에 이 상황에 맞는 법을 찾아야죠. 딱 들어봤는 게 없으면 막 쥐어 짜내야 된단 말이에요, 논리가. 그러니까 다 계약서에 사실은 있어야 돼요. 잠깐 여기서 한 가지. 제가 계약서에 뭐라고 쓰셨나요? 라고 물어보면 거의 90%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계약서 안 썼는데요? 그냥 purchase order하고 PI, 그러니까 프로포마 인보이스 갖고만 했는데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런데 그것도 계약서예요. 하지만 아까 얘기한 증거 자료로도 쓸 수가 없고 실행 매뉴얼로도 쓸 수가 없고 분쟁 해결의 가이드라인은 도움이 안 되는 별로 좋지 않은 계약서일 뿐이에요.
하지만 계약서는 계약서입니다. 계약서가 그렇게 중요한데도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 번역이나 맡겨. 계약서 작성하는데 시간당 50만 원? 변호사들 다 도둑놈 같은 놈들. 사실 제가 계약서 작성 검토할 때 시간당 50만 원 차지합니다. 그리고 제가 거래하는 미국, 호주, 영국 변호사들 이런 애들 더 비싼데 저 정도 경력의 시간당 1,000불, 그러니까 120만 원 차지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네. 그럼 걔네들 다 도둑놈인가요?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달리하는 그 비즈니스 문화의 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건 어때요? 뭔가 계약서가 필요해. 그러니까 우리 이모님이 딱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어디 표준 계약서 없냐? 그러니까 우리 똑똑한 직원이 제가 아는 사람한테 김앤땡 로펌에서 3천만 원 주고 쓴 계약서인데 제가 빼왔습니다. 요럴 땐 꼭 빼왔습니다. 요런 말을 해야 찰지고 말이 좀 돼요. 그럼 임원이 역시 자네는 우리 보배야. 자네는 우리 승진의 1순위야. 이렇게 얘기해요. 또는 이런 거 어때요? 야, 우리 회사에 왜 영어 잘하는 미국 교포인가 유학생인가 걔 있잖아. 그 이대리인가 누군가. 걔 빨리 불러서 번역시키고 빨리 우리 계약 사인하자. 응? 그랬더니 이제 이대리가 와서 이 문장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This agreement constitutes the entire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이 계약서는 당사자 간의 모든 계약을 구성한다? 뭔 말이에요? 무슨 멍멍이 소리예요. 이따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계약서 검토는 계약서 번역이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아니라고. 정말 삑 아니라고요. 이렇게도 하죠. 이거 되게 위험군인데. 대기업 상사 스타일. 뭐냐면, 자, 협상하러 비행기 타고 갔어요. 보통 이럴 때는 한 팀이 이사하고 영어 잘하시는, 아까 이대리 같은 분이 한 팀이 되죠? 근데 시간도 없고 돌아와야 되니까 깝깝해. 딜이 잘 안 돼. 우리가 좀 딜을 잘 못하는 편이긴 해요. 사실 제 경험상. 자, 이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그냥 사인하고 실무적으로 풀자. 우리가 무역 하루 이틀 하냐? 설마 문제 있겠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 유학파 대리가 반대하는 경우가 없고 다 이렇게 얘기해. 나오나? 대리님, 이사님. 이사님 베테랑이신데요, 그럼. 네? 무슨 문제 있겠어요? 그리고 어디 가요? 밑에 호텔바 가는 거예요. 자축하는 거야. 건배! 들떠 있어. 뭐 때문에 들떠 있어? 내일 회장님한테 이렇게 보고해야죠. 회장님, 드디어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이 마음에 너무 들떠 있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계약서로 인해서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그때 그 이사님은 회사에 안 계세요. 그리고 대리도 승진했겠죠. 그분은 그때 그거는 내 책임이 아닌데 라고 할 확률이 매우 높아요. 회사를 그만두지 않았으면요. 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협상할 때 팁을 하나 드릴게요. 협상할 적에 왜 날아갑니까, 굳이? 그리고 왜 내일 계약서 체결해야 되는데 오늘 계약서 초안 달라고 그럽니까? 날아가면 항상 시간에 쫓기는 사람이 불리하거든요. 항상 딜을 할 때 불러와야 돼요. 걔네들이 조급하게. 그리고 계약서는요, 충분히 서로 갈 필요 없어. 이메일로, 전화로 주고받고 협상할 거 다 하고, 정말로 사인할 때만, 그때 밥 먹으러 갈 때만 날아가서 세로모니만 하면 되는 거예요. 계약서 들고 가서 내일 계약서 체결한다고요? 그런 분들 너무 많아요. 급하니까 내일 사인해야 되니까 빨리 초안 만들어 달래. 그건 시작부터 잘못된 거예요. 자, 이게 1편의 마지막 파트고요. 자, 조금 쉬고서 2편에서 얘기를 이어가 볼게요.